네,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진에어가 4%, 어제 환율 강세 속에서 환율 소식 속에서 강세 보였던 항공주 안에서 진에어가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주 안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BGF 리테일 같은 종목도 3.6%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2% 가까운 상승 탄력 키워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제이오로 오늘 10% 상승하고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가 8%대, JNTC가 6.57%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도 역시나 정치와 정책 테마주들의 움직임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상승 탄력 키워주는 가운데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3.6% 상승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포착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하면서 그렇게 미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특히 나스닥이 0.7% 올라선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올라선 모습 특징적이었습니다. AI 칩 수출 규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3% 상승했는데요. 이런 그림을 보고 출발한 우리 증시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빨간불을 켜내고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했던 SK하이닉스 어제 19만 원 선을 탈환하더니 오늘도 1.62% 상승하고 있는데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5조 원을 투입해서 건설할 HBM 패키징 공장 부지를 확정짓고 연내 착공에 들어갈 방침도 밝혔습니다. 관세 방어에 유리한 고점을 유지를 하면서 1.5% 상승하고 있고, 어제 약세 보였던 바이오주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총 5위 자리를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증권가가 목표가 100만 원 리포트를 제시했죠. 어제 NH투자증권이 이제 유럽의 방위비 증가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된다면서 목표가 상향하자 8% 상승하게 되는데 오늘도 상승 탄력 키워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자동차 대표주들도 강보합 출발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의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프리마켓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고 있는 종목은 코나이로 정치 테마주로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한화 시스템이 1% 강세 시연하는 가운데 이 밖에 어제 약세 보였다가 다시금 전환하기도 했던 두산 에너빌리티 약세 보였었는데 오늘은 보합권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밖에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환율 약세, 유가 하락 속에 항공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AI 반도체 규제를 철회할 거란 보도가 있었는데 해당 소식에 반도체주들이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어떤 뉴스들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포인트 짚어보고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 오늘 나연우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나연우 파트너님 4월 22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핑거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핑거 이렇게 좀 잡아드리고 나서 눌림이 나왔는데요. 핑거 같은 경우는 STO에서 거의 이런 수혜, 정책 수혜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쭉 주가들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정책 수혜 관련된 종목들 아직 이런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눌림을 받은 만큼 좀 기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한번 눌림이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러면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장에서 강한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하락 이런 낙폭, 눌림 구간에서 이런 강한 굵은 양봉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지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도 걱정 없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정책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전략대로 진행하시는 전략, 그리고 어제 양선이 굵게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음선이 나올 경우에는 내일장 혹시 눌림 구간에서 신규 관심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조선주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 우리 증시를 주도해온 조선주 사이에서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희비가 갈렸습니다. ST 현대그룹, 조선 3사와 하나오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반면 삼성중공업은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건데요. 자, 나연욱 파트너님, 조선주 투자 전략은 현 시점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예, 뭐 조선주는 변함없이 중장기 관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한국과 미국의 이런 조선 협력, 수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앞으로 무궁무진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군함 건조, 그리고 MRO 사업,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이런 LNG선이라든지 이런 유조선, 고부가 가치선의 이런 확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그 잠수함 사업까지 공동 입찰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신다면 이런 조선과 방산, 우리나라 다 잘 나가는 산업들인데 이제는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까지 시너지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산 관련주, 조선 관련주들은 앞으로 앞으로도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발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관심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그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그룹과 하나오션을 제시 드렸었는데 현대그룹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관심주로는 하나오션을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을 지금 하나오션으로 보고 계신 상황인데 어떤 매력도가 있을까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조선주인데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를 통해서 미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콕 집어서 우리나라에 관심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장 모멘텀, 이런 방산 시너지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함께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그 산업은행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한번 눌림이 나왔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가는 항상 펀더멘탈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오버행 이슈라든지 수급 문제, 블록딜 문제들은 어느 정도 이런 수급이 일단락이 되면 펀더멘탈에 수렴하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가 지금 캔들의 흐름,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해주면서 무너지지 않고 이런 블록딜 이슈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과매도권에 접어섰기 때문에 좀 중장기 안정형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신규 매수도 무리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자리가 한 10만 원으로 바뀔 거라 보는 종목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8만 7, 8천 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중장기 안정형 종목으로 관심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배터리 업계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3에서 4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트렌드에 따라 폼팩터별로 수주 결과가 갈릴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상중 파트너님, 업체별 상황부터 잘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한 3년, 한 4년 내로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안정성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3, 4년 뒤에 이제 상용화 될 텐데 각 회사별로 모양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로 파우치형을 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깨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신기술로 이제 잡히고 있는데 뭐 전기차라든지 휴머노이드, UAM, 그리고 뭐 드론 등 이제 선박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이제 신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내부 압력을 높이는 이제 가압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파우치형 스타일이 조금 더 유리한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선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파우치형 같은 경우로 좀 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각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배터리사들마다 좀 원통형이 있고 또 파우치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여러 가지로 폼팩터를 다양하게 좀 가져갈 수 있겠다. 그래서 각 회사별로 그 모양에 따라 각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형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이제 금속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단단한 이제 포장이 없는 만큼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회사별로 전고체 배터리가 3, 4년 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용화되면서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파우치형 그리고 각형 각종의 어떤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폼팩터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연계해서 보면 될까요? 전고체 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기업이실 거예요. 한농화성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화학 소재 기업이에요. 근데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직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기 전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 매출이 많이 잡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제일 전고체 배터리다 하면은 손꼽는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국책 과제를 좀 수행을 했다라는 점을 좀 가장 좀 높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폴리머 전해질 핵심 소재인 가소재와 가교재 이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좀 잘 튀어주고 수급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서 좀 갖고 와보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작년 3월이에요. 작년 3월에 좀 큰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쉬어주고 또 그리고 작년 8월이죠.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주고 쉬어주고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보여주고 또 쉬어주는 흐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기를 정도로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좀 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까지의 어떤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봤을 때 18,000원에서 2만 원까지도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신다고 하면은 올해 한 여름 안으로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더구나 이제 전고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줄 때마다 수급을 받으면서 올라가 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목표가 1차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3,000원 정도로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농화성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는데요. 카카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카카오 실적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의 경우 1조 8,637억 원으로 집계되며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1,68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요. 또 분기별로 봤을 때는 흑자 전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1,054억 원으로 예상을 상회했는데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1,04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상회는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좀 더 부합에 가까운 상회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장 이후에 카카오 주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럴 때일수록 실적 개선주에 주목하라는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연우 파트너님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뭐 실적 개선주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항상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 이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이 성장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꼭 실적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펀더멘탈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꼭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주는 저는 변화 없습니다. 물론 뭐 전력 테마, 이런 전력 인프라 이런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잡아드렸던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최근에 좀 큰 폭의 상승이 못 나오고 오히려 눌림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는 공통적으로 이런 미국발 관세 이런 악재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존을 하지만 어느 정도 다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섹터 모두 어느 정도 주가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과매도권에 진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런 의약품 관세 소식으로 인해서 좀 낙폭이 보였지만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해주거나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적인 낙폭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을 저점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우리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꼭 실적을 확인하실 때 이런 영업이익과 매출액 이런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워낙 좀 펀더멘탈 받쳐주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관심주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잡아드렸지만 반도체에서는 LK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거든요. 지속 관심 가지시는 전략.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캐시카우가 창출이 되고 이런 넥스파우더를 메드트로닉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에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원전 관련 이슈도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체코 원전 사업이 본계약 하루를 앞두고 중단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온타임 온버짓, 그러니까 기한도 잘 맞추고 가격 매력도도 가져가는 수출 모델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작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최종 계약은 타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수출 전략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상중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이제 원전주를 계속 다루게 되면서 프랑스하고 이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게 될 줄은 좀 몰랐습니다. 네, 근데 프랑스 이제 EDF사, 저희 지금 그 전력공사입니다. 여기 EDF사에서도 계속 좀 이 부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온타임, 온버짓,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런 이제 뭐 수행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산 안에 이제 완료를 한다, 시간 안에 완료를 한다 그 의미인데 어느 정도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사 비용이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좀 추후에 좀 돌리는,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를 따내고 보자, 약간 그런 공사들이 과연 앞으로 괜찮을 것인지 좀 계속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일부 수정이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닌 게 2022년 3월에 입찰을 하게 됐는데 이제 외국인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보조금에 대한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좀 프랑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 좀 저희가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제 EDF,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딴지를 거는 이유가 이런 온타임 온버짓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강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수출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계속 수출이 밀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으로 흠집 내기용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단발적으로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좀 걸릴 뿐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런 계약 문제에 대해서 단기간 이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겠지만 향후에도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온버짓, 온타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전에도 UAE 바라카 원전에서도 관련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시면은 좋겠다. 그래서 체코는 어쨌든 안정적인 전력망 공급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번 계약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좀 중론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원전하면 대장주가 두산에너빌리티인데 두산에너빌리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BHI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전주는 좀 괜찮다. 또 AI 시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전력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원전 대장주고 특히 AI 시대 안정적인 공급원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체코 원전이 이제 계약 성사가 되게 되면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전이 지속적으로 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 총신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SMR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차트로 한번 보면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전에 고점이 3만 원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밑꼬리가 길게 나오면서 지난 장에 다시 올라오기는 했었는데 이 기간에 외인들이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즉 외인들이 생각했을 때도 지금 자리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계약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전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봉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줬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3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주 밑으로 2만 원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좀 보시고 파동을 좀 여유 있게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1차로 목표가 3만 원 제시하고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전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들도 확인해 봐야겠죠.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SM의 리포트 보시죠. 2분기가 기대된다며 목표가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상승 여력 20%, 고조되고 있는 한학령 기대감에 실적과 밸류에이션 모두 상향되는 구간에 있다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은 326억 원으로 110% 증가했고요. 2분기부터는 아티스트와 팬의 1:1 메시지 서비스인 버블을 운영하는 디어유의 연결 효과와 컴백 러시가 동시에 반영됩니다. 에스파, 라이즈, NCT 위시 등의 컴백이 집중되어 있고요. 디어유는 중국 진출과 함께 본격 실적 반영이 시작됩니다. 또 내년 데뷔 예정의 신규 보이그룹 프로모션도 이미 가동 중에 있는 만큼 2분기도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목표가 올라갔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4억 원으로 상장 이래 첫 연결 영업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산 관리, 대출, 투자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 부문도 상품 다변화로 전년 대비 매출이 138% 증증했습니다. 여기에 유저 충성도와 거래 활동이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1인당 평균 거래 건수는 54건으로 38% 늘어났습니다. 올해와 내년 예상 영업이익 보시면 두 자릿수 성장과 이익률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오늘장 공략주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연우 파트너님, 오늘장 공략주 한택 가지고 오셨네요. 네, 한택 이 플랜트 화공기기와 저장 탱크, 가스 저장 탱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 이미 수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LNG 확대에 따른 정책 수혜 갖고 갈 수 있다는 점. 자, 그리고 LNG뿐만 아니라 탄소 포집, SMR 이런 복합 테마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제가 우리 머니플러스 방송에서 중기 종목으로 2차 4만 원을 제시드렸던 SNT에너지가 어제장에서 4만 원을 찍어줬거든요. 시가총액이 8,200억. 근데 한택 같은 경우는 3,700억대예요. 여전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저평가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과매도권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음선 3개 다음에 이런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 안정형으로 여유 있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목표가 1차적으로 38,000원, 손절가 28,500원 제시드리면서 목표가 도달 시에는 더 위로도 열려 있다는 점 함께 정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공략주 한택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현상중 파트너님의 공략주입니다. 공략주로 대진 첨단 소재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전기차 배터리, 화재, 그리고 이제 대전 방지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추가 공장 설립 등 이제 미국 진출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캐파가 이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여전히 꾸준히 잘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다른 것보다도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제일 좀 원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중소형 중에서는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 공급사 선정 및 테슬라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급을 받을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전에 상장되고 나서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12,000원 정도로 좀 와 있는데 이전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좀 나오고 나서 쉬어주는 타이밍 그리고 나서 재차 올해 4월 18일 정도의 대량 거래를 통해서 15,000원까지 올라왔다가 또 다시 한번 쉬어주는 그런 라인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5,000원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500원으로 짧게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오늘장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체크포인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철회할 거란 보도 속에서 장 막판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연준은요, FOMC에서 금리를 동결, 파월은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봇 관련주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뉴스들이 오늘장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9시 개장 이후에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체크포인트 하나씩 짚어보고 오늘장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